일본 사람들은 안 와도 되지만 한국 사람들은 꼭 왔으면 좋겠다는 일본의 도시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리고 한국 사람 덕분에 자신들의 도시에 자부심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일본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사람인 사토 카나라고 합니다. 저는 사가현 시청 관광과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일본의 도쿄나 오사카, 교토는 알아도 사가현이라는 곳을 아시는 분이 많이 안 계실 걸로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사는 사가현이라는 곳은 일본 사람들에게도 외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매일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현은 일본에서 가장 재미없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고향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2년 전 한국 여행을 갔다 오면서였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한국 여행을 결심했을 때 주변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을 싫어하는데 괜찮겠냐고 했어요. 저도 한국은 처음이라서 걱정이 되긴 했지만 요즘 한국에 많이들 여행을 간다고 했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사람은 못 봤거든요. 처음 가본 서울은 여자 혼자 돌아다니기 안전하고 좋은 나라였습니다. 밤이 돼도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았고 여자들도 많았습니다. 명동을 돌아다녔는데 길거리 음식들이 많았고 정말 맛있는 냄새에 끌려서 이것저것 사 먹었는데 저는 한국 핫도그가 너무 맛있었어요. 장사를 하는 분들도 다들 친절해서 여행은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큰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제가 찾아가야 할 한옥 게스트하우스가 지도상으로는 가까웠는데 골목이 너무 많아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리저리 골목으로 들어가 봤지만 거기가 거기 같아서 당황해서 서 있는데 키가 큰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서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지를 뻔했는데 그 한국 남자는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며 도움이 필요하냐고 일본말로 물어봤습니다. 제 난처한 표정을 보고 먼저 말을 걸어주었고 일본 관련된 회사에 일해서 일본어도 잘했는데 그 남자의 이름은 김도윤이었습니다. 정말 도윤 씨는 일본 남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자연스럽게 제 무거운 캐리어를 들어주며 한옥 게스트하우스까지 안내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연약해 보이는 일본 남자들과는 달리 몸도 좋아 보였고 매너도 너무 좋았습니다. 도윤 씨의 친절에 감동받아 감사 인사로 커피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특별한 장소들을 보여주겠다며 현지인만 아는 맛집에 안내를 해주기까지 해서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도윤 씨는 관광객만 가는 곳이 아닌 한국 사람들이 자주 가는 곳을 데리고 가줬습니다. 동네 시장에서는 제가 사고 싶어 하는 과일의 당도를 꼼꼼히 체크해 주었고, 오래된 찻집에서는 제 취향을 물어보며 메뉴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특히 한강 야경을 보러 갔을 때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짝 떨리는 모습을 보이자 자신의 코트를 건네주기까지 해서 제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섬세한 배려는 일본 남자들에게서는 본 적이 없어서 저는 한국 남자들이 굉장히 자상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도윤 씨는 이른 아침임에도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제 비행기가 이륙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며 게이트 앞에서 손을 흔들어주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도윤 씨의 다정함과 세심한 배려는 제가 알던 일본의 남자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특별한 감정이 피어났고 SNS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 감정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매일 도윤 씨와 SNS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의 하루 시작을 응원하고 퇴근 후에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예전에 사귀었던 일본 남자들은 문자로 메시지를 보내면 대답 듣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인 도윤 씨는 귀여운 이모티콘도 보내주고
제 메시지에도 정성껏 답장을 해줘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친구들에게 도윤 씨의 이런 점을 자랑하면 다들 믿을 수 없다면서 부러워했어요. 도윤 씨는 특히 제가 일하는 관광과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에는 매년 전국 지역 매력도 순위 발표라는 걸 하거든요. 왜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전통처럼 발표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우리 사가현이 47개 지역 중 마지막을 차지했다는 소식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일본인들이 여행한 적 없는 지역을 뽑는 순위에서는 1위라는 씁쓸한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전국 꼴찌라는 결과에 재미없는 도시라는 일본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이미지는 바꾸기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즈음 도윤 씨가 휴가를 내서 저를 만나러 오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순간 제 얼굴은 하얘졌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도윤 씨는 교토나 오사카처럼 멋진 곳을 기대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재미없는 곳에 온다면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도윤 씨가 여행 올 날짜를 잡지 않았습니다. 바쁜 업무와 날씨를 핑계로 미루기도 했는데 하지만 도윤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카나가 사는 곳이니까 더 특별할 것 같다며 꼭 와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서울에서 그렇게 좋은 곳들을 소개받았는데 어쩜 우리 동네는 이렇게 좋은 곳이 하나도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윤 씨의 진심 어린 메시지들이 쌓여갈수록 저도 도윤 씨가 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만났을 때처럼 도윤 씨는 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니까요. 결국 한 달간의 고민 끝에 떨리는 마음으로 도윤 씨의 방문을 수락했습니다. 시청 관광과 직원인 제가 봐도 재미없는 이곳을 도윤 씨가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제가 도윤 씨를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하고 싶지 않았고 제가 사는 이곳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도윤 씨의 방문 일정을 확인하며 어떤 곳을 보여줘야 할지 몰라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윤 씨가 사가현에 도착한 첫날 저는 무척 긴장했습니다. 공항으로 마중 나가는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도윤 씨는 제 예상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항에 발을 딛자마자 사가현의 맑은 공기와 여유로운 분위기가 좋다며 환하게 웃었거든요. 우리가 처음으로 간 곳은 타케오 시립도서관이었습니다. 사실 이곳을 고르면서도 망설였는데 도윤 씨는 오히려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울 코엑스의 별마당 도서관이 바로 이곳을 모델로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그걸 모르고 있다가 도윤 씨 덕분에 알게 되어서 너무 놀랐습니다. 도서관 안으로 들어서자 도윤 씨는 휴대폰 카메라로 이곳저곳을 담으며 감탄했습니다. 높은 천장과 나무로 만든 책장들이 만들어내는 따뜻한 분위기가 무척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우리는 엄청 멋진 도서관을 배경으로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저는 사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어서 찾은 온천에서도 뜻밖의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범하고 흔한 온천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도윤 씨는 이곳의 온천수가 가진 특별한 성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미리 사가현에 대해 공부를 해왔다는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프리미엄 아울렛에 갔을 때는 더 놀라웠습니다. 도윤 씨는 이곳이 관광객들에게 특별 할인을 해준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쇼핑을 하면서 도윤 씨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도쿄나 오사카처럼 사람들로 붐비지 않아서 오히려 더 여유롭게 쇼핑을 즐길 수 있다고 했거든요. 도윤 씨의 말을 들으니 이곳의 위치가 공항에서도 가깝고 해외에서 오는 관광객에게는 괜찮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도윤 씨와 함께 사가현 곳곳을 다니면서 저는 점점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풍경들, 미처 가치를 모르고 지나쳤던 장소들이 도윤 씨의 눈에는 특별하게 보였나 봅니다. 도윤 씨는 전통 도자기 마을의 고즈넉한 분위기에 매료되었고 시골 시장의 소박한 인심에 감동했습니다.
심지어 한적한 시내 거리마저도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복잡한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평화로움이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우리는 그날 저녁 작은 일본 라면집에서 같이 라면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도윤 씨가 우리 현의 매력이 바로 이런 여유에 있다고 말해준 것입니다.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사가현에서는 일본의 진정한 모습을 차분히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도시들은 일본 엔화가 싸지면서 요즘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관광객들에 대한 혐오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도윤 씨의 시선을 통해 저는 처음으로 제 고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47이라는 순위가 무색하게 우리 사가현에는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줬습니다. 다만 저를 포함한 현지 사람들이 그 가치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간의 도윤 씨와의 여행이 끝나고 우리는 공항에서 아쉬운 이별을 했습니다. 도윤 씨는 이렇게 사가현이 좋은 도시였는지 몰랐다면서 저에게 다음에 조금 더 휴가를 내서 오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들을 정리해 새로운 제안서를 작성하고 싶었거든요. 이제껏 우리는 잘못된 곳을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다른 도시들처럼 화려하고 번화한 관광지를 만들려고만 했지. 우리가 가진 독특한 매력을 살리는 데는 소홀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보고를 드리기 전 며칠 밤을 새워가며 기획안을 다듬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광 정책이 일본인들의 시선에만 맞춰져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외국인 관광객, 특히 한국인들을 위한 새로운 홍보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타케오 시립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문화 관광 코스, 현지인들만 아는 온천과 맛집을 연계한 힐링 코스, 프리미엄 아울렛을 포함한 쇼핑 코스 등 도윤 씨와 함께 발견한 사가현의 매력을 살린 다양한 테마 여행 코스를 기획했습니다. 제안서를 검토하신 과장님은 처음에는 의아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데이터를 보여드리자 눈빛이 달라지셨습니다. 한국의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이 우리 도서관을 벤치마킹했다는 사실, 한국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여행 스타일, 그리고 무엇보다 사가현의 한적하고 여유로운 분위기가 새로운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제 분석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드디어 프로젝트가 승인되었고 저는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SNS를 활용한 홍보를 시작했고 한국어 관광 가이드북도 새롭게 제작했습니다. 도윤 씨가 감동했던 순간들, 그가 발견한 사가현의 매력을 고스란히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더 이상 사가현의 순위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어요. 대신 우리만의 독특한 매력을 찾아내고 그것을 자신 있게 보여주는데 집중했습니다. 관광과 직원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회의를 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한적한 시골 풍경, 오래된 도자기 마을의 정취, 현지인들의 정겨운 미소까지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 여행사와 협업으로 우리는 사가현으로 편하게 올 수 있는 관광 패키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기가 있어서 점점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도 국내선의 경우 한 개의 항공사만 있었지만 국제선은 티웨이 항공사를 비롯한 4개의 외국 항공사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편도의 경우 한국 돈으로 5만 원이면 올 수가 있다는 점도 굉장히 장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변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왜 한국 사람들이 인기 없는 우리 동네에 오는 걸까 의아해하던 상인들도 한국 관광객들의 진심 어린 관심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할머니들은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고 온천 여관의 주인들은 한국인들의 취향에 맞는 서비스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퇴근길에 도윤 씨에게 이런 변화들을 전하면 그는 항상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도윤 씨의 응원 덕분에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사가현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제게는 더없이 행복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도윤 씨가 결혼 휴가는 사가현에서 보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도 이제는 망설임 없이 답장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꼭 다시 만나요. 도윤 씨와의 결혼을 이야기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동안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특히 아버지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자주 보셨기 때문에 한국을 좋아하셨거든요. 도윤 씨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멋진 남자 주인공 같다며 관심을 보이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라면집을 운영하시면서 일본이 가장 잘 사는 시절을 보내신 아버지께서는 아직도 한국을 과거의 시각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조심스럽게 한국인 남자친구 이야기를 꺼냈다가 아버지의 굳어진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숨길 수는 없었기에 저는 휴가로 일본에 온 도윤 씨와 함께 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니는 도윤 씨를 보자마자 정말 잘생겼다면서 환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라는 말에 굳은 표정으로 식사 내내 말씀을 않으셨어요. 그날 저녁 도윤 씨가 머무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 씨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버지의 불편한 태도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하지만 도윤 씨는 괜찮다며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는 저를 따로 불러 앉히셨어요. 한국 사람과는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일본에도 좋은 사람이 많은데 왜 하필 한국 사람이냐면서 한국은 아직도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도윤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몰래 저를 불러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며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고집은 셌지만 결국에는 제 행복을 위해 마음을 돌리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반대로 힘들어하던 그때 우리 사가현에 특별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의아했습니다. 47개 현 중 47위를 차지할 만큼 재미없는 곳으로 알려진 이곳을 왜 찾아오시는 걸까요? 그 시작은 타케오 시립도서관이었습니다. 서울 코엑스의 별마당 도서관이 우리 도서관을 모델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을 찾은 관광객들은 SNS에 사진을 올리며 감동적인 글들을 남겼습니다. 온천과 프리미엄 아울렛도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아울렛은 관광객 특별 할인이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한국의 관광 블로그에서 자주 언급되었어요. 도쿄나 오사카처럼 붐비지 않으면서도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나 봅니다. 그러다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저희 아버지의 라면집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는데 입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늘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라면 맛에 감동한 관광객들이 SNS에 후기를 올리기 시작해서 저도 너무 놀라웠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은 일본어를 잘 모르시는데도 정성껏 번역기로 주문하시고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음식이 나오면 사진도 찍으시고 맛있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시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셨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어느 날 한국인 가족이 찾아오셨을 때였어요. 그분들은 일본어를 전혀 못하셨지만 라면을 너무 맛있게 먹었다며 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그분들의 진심 어린 모습에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매너가 좋았고 일본 관광객에 비해 돈도 잘 써서 사가현에 사는 일본 사람들은 한국 관광객을 무척 좋아합니다. 찾아와 주는 것도 고맙고 일본에서 인기 없는 도시라는 이미지만 알다가 이렇게 관광객이 와주니 우리 동네가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스컴에서도 우리 현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숨은 관광지라는 기사가 나오고 다른 지역에서는 관광객 과잉으로 고민할 때 우리는 오히려 관광객들과 현지인들이 조화롭게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얼마 전에는 이런 신기한 일 때문인지 일본의 방송사와 신문사에서도 취재를 왔어요. 일본인에게 인기 없는 사가현이 왜 한국인들이 관광을 오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기사가 나가자 댓글이 일본 사람들이 도대체 왜 한국 사람들이 굳이 사가현을 찾는 것인지 신기하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일본 관광객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인 관광객을 타겟으로 잡은 일은 정말 잘한 일 같았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아버지께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게에 오시는 한국 손님들의 예의 바른 모습과 진심 어린 칭찬에 한국에 대한 아버지의 편견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은 한국 손님들이 건네주신 과자를 맛있게 드시면서 한국인들이 생각보다 친절하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게 매출이 늘어나면서 아버지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일본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면서 가게 매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한국 관광객들 덕분에 평일에도 손님이 늘었고 주말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광경까지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사가현의 변화와 함께 도윤 씨도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으로 와서 만날 때마다 아버지의 라면집을 찾아가서 일손을 돕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몰래 알려주셨습니다. 도윤 씨가 일본에 올 때마다 가게에 들러서 한국 관광객들의 통역을 도와주고 있다고요. 바쁜 시간에는 설거지도 하고 서빙도 도와준다는 이야기였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도윤 씨가 아버지의 라면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무뚝뚝하게 대하셨지만 도윤 씨의 진지한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여셨다고 합니다. 도윤 씨도 자신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주 일본을 올 수는 없었지만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시간에 맞춰 일본에 왔다가 들르곤 했습니다. 한국어로 메뉴를 설명해주고 손님들의 특별한 요청사항도 아버지께 전달해드렸어요. 덕분에 한국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졌고 입소문도 더 빨리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도윤 씨의 이런 모습이 일본 남자들과는 많이 달라 많이 감동하셨다고 해요. 일본에 올 때마다 바쁜 시간을 쪼개 가게 일을 돕는 모습이 어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나 봅니다. 아버지는 겉으로 표현하지 않으셨지만 도윤 씨의 진심 어린 노력이 조금씩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온 도윤 씨의 진심이 가슴 깊이 와닿았거든요. 아버지의 반대로 힘들어할 때도 도윤 씨는 묵묵히 자신만의 방법으로 우리의 사랑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를 불러 앉히셨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표정이셨어요.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도윤 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셨던 아버지께서 요즘 들어 생각이 많이 바뀌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가게를 찾는 한국 관광객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편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특히 도윤 씨가 일본에 올 때마다 가게에 들러 도와준 일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자신의 라면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국의 라면 문화까지 공부해와서 이야기를 나누려 했던 도윤 씨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께서 도윤 씨와의 결혼을 허락한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이렇게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한국 청년을 사위로 맞이하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동안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어머니도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감동적이었던 건 아버지께서 도윤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고맙다는 말을 하신 거예요. 자신의 고집으로 두 사람을 힘들게 했던 것을 사과하시면서 앞으로는 아들처럼 대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이 싫다던 아버지의 변화에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작년 가을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해외여행을 하신 적이 없던 부모님은 한국을 처음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평생 여권도 없이 사시던 부모님께서 결혼식을 위해 한국으로 오셨는데 아버지는 과거에 한국만 아시다가 한국의 발전한 모습에 너무나도 놀라셨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의 놀란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세련된 거리를 보시면서 자신이 알던 한국과 너무 다르다며 연신 감탄하셨어요. 어머니도 한국 사람들의 패션 감각과 세련된 모습에 놀라셨습니다. 도윤 씨의 부모님은 정말 따뜻하게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특히 아버지를 위해 한국의 유명한 음식점들을 미리 예약해 두셨다는 말씀에 감동받았습니다. 도윤 씨의 어머니는 제게 한복을 선물해 주시면서 이제는 딸이라고 꼭 안아주셨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도윤 씨의 가족들과 함께한 한정식 저녁에서는 아버지가 처음 드시는 한국 음식들에 감탄하시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는 줄 몰랐다고 연신 말씀하셨어요. 특히 한국식 고기구이를 정말 좋아하셨답니다. 어머니는 한국의 대형마트를 둘러보시면서 일본보다 더 다양한 상품들이 있다며 놀라셨고 쇼핑몰에서는 젊은 사람들처럼 이것저것 구경하시며 즐거워하셨어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했지만 도윤 씨의 가족들이 친딸처럼 챙겨주시고 한국의 정이 넘치는 문화 덕분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매달 한 번씩 영상통화로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요즘은 아버지가 먼저 연락을 주실 때도 있답니다. 한국의 라면 문화에 대해 물어보시기도 하고 가게에 오는 한국 손님들과 나눈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특히 기뻤던 건 아버지께서 내년에 다시 한국에 오고 싶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한국이 먼 나라가 아닌 사위와 딸이 사는 제2의 고향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사가현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일본 전국의 언론이 우리 현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숨은 관광지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얼마 전 있었던 일본 전국 방송의 취재였습니다. 교토나 오사카처럼 유명한 관광지들이 관광객 과잉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사가현은 오히려 관광객들과 현지인들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주민들의 자부심입니다. 예전에는 47이라는 순위에 주눅 들어 있었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우리만의 특별한 매력을 가진 곳이라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사가현의 일상적인 모습에 감동하고 좋아할 때마다 주민들의 얼굴에는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집니다. 도지사님도 최근 인터뷰에서 사가현만의 독특한 매력을 인정해 주시며 앞으로도 이러한 진정성 있는 관광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감사함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도윤 씨 덕분에 발견한 우리 고향의 진정한 가치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멀리서 온 누군가의 시선이 있어야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나 봅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카나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요즘 일본에서는 한국의 문화가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정서와 삶의 방식에도 매료되어 있죠. 특히 사가현의 이야기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만들어가는 변화의 순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명의 한국인이 보여준 진심 어린 노력이 일본인들의 오래된 편견을 바꾸고 작은 지방 도시의 운명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어난 사랑이 두 나라의 문화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친절과 진정성이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